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울권역 선대위원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미리 예고됐던 대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 3장짜리 보도자료를 받으셨을 거고요. 상세한 공약을 좀 상세하게 푼 자료는 별도로 또 지금 제공되고 있죠? 예. 그럼 먼저 준비한 자료를 좀 읽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은 2020년 3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공약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은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맞춤 정책 공약 3탄을 밝힙니다. 서울 맞춤 공약은 본인을 단장으로 공약개발 TF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시민 요구 및 미래통합당 중앙당 정책 등과 조율하여 최종 공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3차 정책 공약은 우리 가족이 행복한 서울, 업그레이드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서울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상황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고통 속에 계시기 때문에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좀 뒤로 하고 생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생활 공약을 우선으로 공약을 구성을 했고,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 지금 고통받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첫째, 우리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보육 및 취약지 주거환경, 청년 일자리, 실버 편의시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등을 피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각종 미개발 부지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키즈 테마파크를 만들고 실내 놀이공원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2-3개씩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지금은 사설로 운영이 많이 되죠. 키즈카페를, 공공형 키즈카페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및 교사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상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비와 인건비를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 창안된 개념입니다. 생활도시계획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생활도시계획 개념을 법제화해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청년체육시설 등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좀 간단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선거 때마다 각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선거 공약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다,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런 식의 공약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순서로 시설들이 배치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별로,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지역에 좀 조밀하게 들어가고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고루고루 인구별로, 지역별로 이런 시설들이 편제되지 않고 공평하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표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동안의 도시계획은 무슨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혹은 용적률이다, 이런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었다면, 이제 서울 시민의 편에 서서 생활 속에서 구현되는 도시계획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이나 1인 세대의 택배 보관, 방범, 타가, 집수리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관리 사무소로서 안심센터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이 커피 한 잔과 함께 건강교육, 인문학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실버 카페, 이름하여 행복센터를 도입하는 것도
공약 내용 중에 주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1인 가구, 2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 비율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여성 원룸 주택자의 경우에, 원룸 주택에 거주하시는 여성의 경우에 여러 가지 불편함과 함께 안전 문제에 아주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누군가 배달해 주는 물건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이 느껴져서 음식을 시키면 2인분을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안전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택배 시스템을 원룸촌에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안심센터를 배치함으로써 이런 생활 속의 불편함이나 불안함을 해소시켜 드린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어르신들 행복센터는 기존에 경로당이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있는데, 노인복지센터는 규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상당히 이동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숫자가 배치가 되어 있고, 동네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이용하시면서 늘 가보시면 알겠지만 고스톱을 치신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경로당과 복지센터의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복지센터를, 말하자면 복지센터의 분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 컨셉을 새로 창안을 해서 동네에 새롭게 설치하기 시작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제 경로당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고, 거기서 영화 감상도 하실 수 있고, 각종 강연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어르신들의 무료한 생활을, 시간을 달래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지관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마을 단위로, 동네 단위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 기업, 서울시 산하연구원으로 연결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융합산업 등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2030 세대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희망 2배 청년 통장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 희망 통장은 제가 시장 때 도입했던 건데요. 노력하는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존에 지금 이 정부가 시행하는 방안은 현금을 나누어주는 형태의 현금 살포형 복지 아닙니까? 그것을 지양해서 본인이 일정 액수를 불입하면 거기에 일정 액수를 더해주는 건데요. 그것을 좀 더 수혜자 폭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혜자 폭을 넓힘으로써 혜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공약입니다. 둘째,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서 국제도시 위상을 되찾겠다 하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째는 서울의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고 일부 땅 위에는 시민공원 및 4차 산업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19km를 비롯해서 서울시 5개 자치구를 지나는 6개 노선의 지상구간 57km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리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도시경쟁력과 관련된 공약은 적어도 10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실현 가능한 중장기 프로젝트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기 중에 다 완성하는 건 쉽지 않다. 다만 그 기초를 마련하겠다 하는 뜻에서 일단 공약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365개 역세권 주변에 대해서 초고밀도 개발을 허용해서 도심 지역의 주거, 청년 일자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강남북 균형 개발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들어서 상당히 이런 식의 개발이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서울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한강을 시민품으로 돌려드리는 한강 3.0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의도 국제선착장 및 마리나 시설을 활용해서 서울을 국제항구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지하철 3, 4호선 급행화,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 및 동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교통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경인 아라뱃길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박원순 시장 이후에 경인아라뱃길을 통해서 배가 들어오는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사실 상당한 예산이 투자돼서 경인아라뱃길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 뱃길을 활용해서 항공편뿐만 아니라 뱃길로도 중국이나 일본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면 경인아라뱃길의 활용도는 높이는 물론 한강도 이제 국제 수변 도시로서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터인데 이미 마련된 경인아라뱃길을 거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이번에 중장기 프로젝트에 집어넣었습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삶이 힘들어진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 되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기본법 후속 법안으로 추진 중인 가칭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에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의료, 학자금 등 생활안정대책과 복지진흥기금 설치, 사회보험 특례 적용, 기본소득 보장 기반 마련 등 소상공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몰린 청계천 공구상가로 대표되는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배달 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 또는 양성화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서울시당은 서울형 맞춤주택 정책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뉴타운 추진과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한 용적률 상향을 제1호 공약으로 화재 취약 지역에 대해 일체형 비상소화 장치 100% 도입 계획을 제2호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박원순 시장으로 멈춰버린 수도 서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서울시당 49명의 총선 후보는 통합과 혁신으로 무장한 채 필승의 선거 캠페인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오케이. 저희가 오늘 서울시당의 이 선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생활도시계획법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현금 복지로 나눠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국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지자체가 확보해야 될 재원을 못 마련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생활도시계획법에 따르면 일개동 일정 면적 이상의 주차장 확보, 일정 면적의 생활체육시설의 확보, 일정 면적의 실내 놀이터의 확보, 이러한 식으로 일개동이 가져야 될 생활 기반을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로 하여금 이 불필요한 현금 복지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생활 인프라가 튼튼한 쪽으로 이 나라의 예산 또 지자체 예산을 쓸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번에 49명의 후보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것을 주도함으로써 서울에 사는 삶이 더 행복해지도록 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 없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 나가죠.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하시고 제가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중앙당 전략회의가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결정된 내용이 이미 브리핑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만은 이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선거 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기에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가 정말 엉터리 선거가 될 수가 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세우고 내일 선관위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왜 선관위를 방문하느냐? 그동안에 각종 유권 해석을 비롯해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일단 내일 오전에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하기로 했고요. 일단 어제 그 광진을의 사례에 대해서 경찰청이 광진 경찰서 단위의 입장만을 내놨을 뿐이지 기존의 서울 지역 전체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행정력이 집행되고 있다는, 경찰력이 집행되고 있다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청 단위의 정리된 입장이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선관위만 방문을 합니다마는 추후에 경찰청의 입장을 보아가면서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안을 지켜보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경찰청에도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문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별도의 TF를 만들어서 이러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거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세웠고요. 시당 차원에서도 역시 같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페이스북에 경찰이 선거 방해를 비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선관위가 아니라 경찰을 항의 방문해야 그래서 항의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경찰은 항의 방문을 경찰 광진경찰서로 항의 방문하기에는 어떠신지? 이런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세훈 후보뿐만 아니라 저도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저는 소위 이러한 대진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좌파 매체로부터 이러한 부당한 공격을 통해서 매우 선거를 흐리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것은 부정선거다라고 규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아마 광진에는 안 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대진연이 광진에 갔습니까? 오늘은 저희 지역에 또 몰려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도 대진연을 비롯해 여러 개 단체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단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제 세력이 어떠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한마디로 부정선거라는 큰 프레임 안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저는 이러한 일이 선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주민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마디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다들 어려우신데 이렇게 모든 좌파 단체들이 저희 이 지역에 찾아와서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부정선거로 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의 민심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 각 후보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직 뭐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차차 좀 보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진서 차원에서의 공식 입장은 지금까지도 그 대진년을 비롯해서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해오던 단체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고 어제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 이게 광진서의 입장입니다. 예,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선관위에서 또 1인 시위를 하다가 왔는데요. 선관위에까지 방문을 해서 그 1인 시위 현장까지 와서 그러면 앞으로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다. 이제 이게 또 광진서에 저한테 전달된 입장입니다. 제가 광진 의뢰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다른 지역도 경찰의 입장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더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 아마 이 정도의 입장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말처럼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경원 의원님께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요. 현장에서 만약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선거 현장, 모든 동선을 다 경찰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것 자체도 선거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과감하게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미 대진연을 비롯해서 무슨 뭐 조국 수호연합 이런 단체들의 선거 방해행위는 이미 공지의 사실이 돼 있고 여러 차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노출이 돼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전에 정보도 입수할 수 있고 그날 어디로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선거 방해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찰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금까지 게을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추후에 뭐 그것보다 더 잘해주길 바라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난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이나 일선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나 선관위의 중립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촉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한마디만 간단히. 제가 서울시당 수석대변인 강승규입니다. 지금 우리 오세훈 그 후보 또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거 방해 행위가 나경원 후보께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지금 분명히 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었는데 이제 계속 이러한 대진연 등 또 좌파 시민단체 또 특정 미디어들이 특정 후보를 죽이기 위한 다양한 음해성 보도 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것은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플러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궁금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